오늘은 4월 29일자 야후재팬 국제뉴스에 실린 북한 뉴스입니다. 제목이 북한 내부조사 평양문화어 보호법에 의한 언어사냥 시작이라는 내용입니다. 한국어 사투리 외래어를 박멸하라 최고형을 사형으로 명기하고 4월부터 대규모 단속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이 올해 1월 제정한 평양문화어 보호법 조문과 운용 방침이 공개되고 있다. 한국을 괴뢰로 표기하고 한국식 말투를 철저히 배격할 것을 조직이나 주민에게 요구해 사용하거나 유포한 경우 최고형은 사형이라고 명기했다. 4월 들어서는 곳곳에서 한국어 외래어, 일본 유래 단어 사용을 단속하는 캠페인이 시작됐다. 한국어의 사용과 보급은 엄중히 처벌되며 최고 형벌은 사형이다. 그것은 끔찍한 법입니다. 올해 1월 18일 최고인민회의에서 채택되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고 알려지지 않았다. 제1조에서 이 법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괴뢰의 언어 사용 현상을 근본적으로 없애고 비규범적 언어 요소를 배격하며 사회주의적 언어 생활의 기풍을 확립하고 평양 문화어를 보호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 이바지한다. 그리고 한국식 표현을 쓰거나 유포시킬 경우 벌금, 교화징역, 사형의 처벌에 처할 것을 다음과 같이 명기했다. 제58조 괴뢰의 말 사용죄. 괴뢰의 말로 말하거나 글을 쓰거나 괴뢰의 말 또는 괴뢰의 서체로 표기된 인쇄물, 녹화물, 편집물, 그림, 사진, 족자 같은 것을 만든 자는 6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중한 경우에는 무기노동교화형 또는 사형에 처한다. 제59조 괴뢰의 말 유포죄. 괴뢰의 말을 타인에게 가르치거나 괴뢰의 말 또는 괴뢰의 서체로 표기된 인쇄물, 녹화물, 편집물, 그림, 사진, 족자와 같은 것을 타인에게 유포한 자는 10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중한 경우에는 무기노동교화형 또는 사형에 처한다. 주민에게 단속 실태를 물어보았다. 평양문화어보호법 제정 이후 이 법의 계몽이나 운용 실태에 대해 북한 관영 매체들이 언급하고 있는 기사는 찾아보기 어렵다. 하지만 4월 들어 북부 지역에 거주하는 취재 협력자들로부터 한국어 표현 외래어, 일본 유래 단어 사용에 대해 강도 높은 단속과 사회 캠페인이 시작됐다고 속속 보고가 들어왔다. 아시아프레스는 함경북도와 양강도에서 언어사냥 실태조사를 벌였다. 함경북도 A시에 사는 국영기업에 근무하는 노동당원에게 이야기를 들었다. A시에서도 평양문화어를 쓰라는 회의와 강연을 많이 했어요. 당회의라는 것은 대체로 형식적이지만 이번 평양문화보호법은 특별히 엄중하고 모든 기관 기업 조직이 끝까지 추진해 나가야 할 중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들이 앞장서서 주변에서 사용되는 외래어와 사투리 한국식 말투를 적발해 투쟁하고 모범을 보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통보문 메일 메신저 등으로 한국식 말투를 쓰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 삼고 있다. 예를 들어 메일에 나타나는 한국식 스타일의 연설, 짧은 약어, OK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청년동맹에서 우리는 매일 젊은이들에게 평양의 문화 언어가 왜 중요한지를 강조한다고 말했다. 청년동맹은 노동당 산하의 청년단체로 공식적으로는 사회주의 애국청년동맹이라고 불린다. 30세까지의 학생과 근로자가 조직됩니다. 매주 토요일 한 청년동맹 생활총화에서는 평양문화어를 사용하지 않거나 평양문화어 보호법을 위반한 신뢰를 자신의 주변에서 찾아내 바로잡으라는 과제를 할당량으로 부여받았습니다. 또 주위에서 사용되는 비정상적인 발음을 모두 수집해 제출하는 것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평양문화어보호법에 따른 언어사냥 시작 그리고 한국식으로 말하고 연행되고 있는 주민들에게 단속 실태를 물어본다. 최대 형량은 사형입니다. 김정은 정권은 올해 1월 평양문화어보호법을 제정했다. 4월 들어 기업과 사회단체에서 본격적인 단속 캠페인이 시작됐다. 한국말이나 외래어, 일본말 사투리를 철저하게 배척해야 하고 이들 언어를 사용한 사람이 보위부에 신고돼 조사받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 시작된 언어사냥 실태를 북부 지역 취재 협력자들에게 물었다. 한국식 오빠님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나는 평양문화언어보호법의 텍스트에 놀랐다. 이 법의 전문 몇 가지입니다. 제18조 괴뢰의 언어 박멸의 기본 요구. 괴뢰의 언어를 박멸하는 것은 우리 사회주의 제도와 우리 인민의 정신 문화 생활을 지키고 혁명 진지 계급 진지를 더욱 다지기 위한 중요한 요구다. 기관 기업 단체와 공민은 투철한 대적 관념을 갖고
우리 언어생활 영역에 침습한 괴뢰들의 언어를 온 사회적 투쟁으로 무자비하게 쓸어버려야 한다. 제19조 괴뢰식 호칭을 흉내내는 행위의 금지. 마을 사람들은 혈연관계가 아닌 청춘 남녀 사이에서 오빠라고 부르거나 직무 뒤에 님을 붙여 부르듯이 괴뢰식 호칭을 흉내내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소년단 시절까지는 오빠라는 호칭을 쓸 수 있지만 청년 동맹원이 된 뒤로는 동지, 동무라는 호칭만 써야 한다. 오빠는 형을 뜻하며 여동생이 부를 때 사용한다. 직계 가족이 아니더라도 여자가 나이 많은 남자를 오빠라고 부르는 것은 한국에서는 일반적이다. 한국 드라마에서도 여자들이 나이 많은 연인을 오빠라고 부르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 님은 사마를 의미하며 한국에서는 직함으로 부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김정은은 2020년 9월 오빠에 대해 변태적 괴뢰의 말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소년단에는 초등학교 2학년부터 초급 중학교 3학년까지 모든 어린이가 가입한다. 고급 중학교 1학년부터는 청년동맹으로 조직된다. 어린 시절은 좋지만 청년이 되면 오빠가 아니라 동지동무라고 부르라는 것이다. 아이에게 한국식 이름을 붙이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조항은 한국식 말투를 구체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20조 괴뢰식 어휘 표현을 흉내를 내는 행위의 금지. 공민은 언어 생활에서 괴뢰식 어휘 표현을 흉내를 내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21조 괴뢰의 서체 괴뢰의 철자법을 사용하는 행위의 금지. 마을 사람들은 괴뢰의 서체와 괴뢰의 철자법으로 글을 쓰거나 문서를 만들어서는 아니 된다. 제22조 괴뢰식 억양을 흉내를 내는 행위의 금지. 공민은 비굴하고 느리고 징그럽게 어미를 길게 늘여올리는 괴뢰식 억양을 흉내를 내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23조 괴뢰식 이름 짓기 금지. 마을 사람들은 어린이들의 이름을 괴뢰식으로 누추하게 짓거나 손 전화 혹은 전산망에서 괴뢰의 말을 본뜬 가명을 만들어 쓰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2020년에 입수한 절대 비밀 지정 문서의 본문 위쪽 오빠 동생 아래쪽은 변태적 괴뢰의 말 괴뢰풍이 만연해 있다는 김정은의 발언 부분. 아시아프레스에서는 4월 초부터 함경북도와 양강도에 사는 취재 협력자들에게 괴뢰어 사냥 실태를 물었다. 이번에는 양강도에 사는 취재 협력자 여성의 보고를 적는다. 그녀는 가정주부로 폭넓게 상행위를 하고 있다. 단속은 조직적입니까? 여성 동맹, 기업, 단체에서 한국식 말투나 외래어나 일본어에 대해 단속을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단속은 타인에 의한 신고 형태로 하고 있으며 한국식 말투나 사투리, 외래어를 모두 고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식 말투에 대해서는 신고가 되면 가차없이 조사를 받습니다. 어디서 배웠는지, 다른 누가 그런 말을 쓰는지까지 출처를 따지기도 합니다. 단속의 구체적인 예를 알려주십시오. 동지, 동무라고 반드시 부르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님을 붙이는 것은 문제 삼겠다고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 입을 조심하고 있습니다. 간부들 관점에서 연설할 때 준비를 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대요. 단속이 얼마나 심한지. 아이들이 자기 오빠를 큰 소리로 부르는데 주변 눈치를 볼 정도고 서로 누가 불렀는지 보는 정도입니다. 한국식 표현을 사용해서 안전국에 신고되어 끌려간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잘 보셨나요? 안타까운 북한의 현실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